이 줌으로 지금 사무국장 빼고 19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임이 79명입니다. 그래서 98명 지금 회의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정식으로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의 이제 안건이 가장 중요한 안건은 이제 이 차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 추천 및 이제 후보 그 등록 기호번호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련의 안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안건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하이수 선거위원장님으로부터도 말씀을 듣고 우리 학회도 차제에 지금 행정학회처럼 이 전자투표를 도입할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 정기총회 때 사실은 이것을 발의를 하고 그때 총회 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는 이 전자투표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이 차차기 회장 선거 때는 규정 정관에 있는 대로 우편 투표 그리고 이제 현장 투표 이렇게 해서 그냥 진행을 하고요. 내년도 이 선거 때부터는 전자투표를 한번 도입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집행부에서 바로 행정학회에서 어떻게 이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는지 그 과정과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선거 관리 규정 개정의 모습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사회에서 이사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걸 구체화해서 이번 2월 18, 19 이 동계 대회 때 그 총회에서 정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사회 때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정기총회에 직전에 있는 이사회가 다시 열릴 겁니다. 아마 18일 날 열리겠죠. 그럼 그때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려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 총회에 다시 올려서 의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사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그렇게 부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 저희가 준비한 대로 이 차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지금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안건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사회 진행은 회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회장님이 하셔야죠. 회장님이 하셔야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차차기 회장 후보자 정견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홍준영 교수님과 손청 교수님께서 후보 등록을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거위원장님, 어느 분이 먼저 정견 발표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어떻게 정할까요? 어떻게 전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호 추천 먼저 하고 기호 순서대로 발표를 했습니까? 그냥 발표부터 먼저 들었습니까? 잘 헷갈려. 저도 벌써 2년밖에 안 됐는데. 기호 순서를 이렇게 기호 번호를 먼저 추첨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발표하셨어요. 그러시죠. 뭐 그러면 약간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지난번에도 추첨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안 나오는데 추첨으로. 그러시면 우리 선거위원장님 그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기호 추첨을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PPT를 제가 진행하십시오. 그 조경훈 우리 간사님께서 제하고 상의해서 이제 준비가 다 돼 오기로 했는데
금방 이제 준비됐냐고 제가 확인했더니 코로나19에 지금 확진자가 돼가지고요. 지금 맞습니다. 생활관에서 격리돼 있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맞습니다. 되냐고 그랬더니 사무국장님한테 이제 그걸 방법을 알려줬다. 어, 국장님 연락 받았습니까? 아, 저 구체적인 방법은 연락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아하. 어허. 그 위원장님께서, 네, 위원장님께서 PPT 하신다고. 아니 PPT 하면 좋겠다고 네, 네, 이건 네. 판사님이 그렇게 준비한다 그랬는데 아, 아, 그것도 확진자가 돼가지고 또 그런 차질이 생겼구만. 아, 아니 제가 그때 하는 거는 네. 파워포인트 첫 페이지는 줄을 2개 꺼놓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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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그러셨죠. 페이지에 번호를 잡아놓고 후보 중에 누굴 이제 줄을 고르면은 그 밑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동적으로 번호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예, 노경원 예. 우리 판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그럼 위원장님께서 준비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위원장이 그거 준비하는 군번이 아닙니다 원래. 예, 그러시면 가만히 있어 보십시다. 그러면은 급하게 지금 하나 뭐 네, 파워포인트 회장님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럼 지금 기다리 계시는 동안에 제가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요? 아, 그러지 말고. 국장님 제가 아니, 그만 네. 설명해 드리니까 알겠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아니, 이견 있습니다, 이견. 예, 네. 말씀하십시오. 양철 고문님. 회장님이 예, 직권을 해서 가나다 순으로 하든지. 예, 그래요.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동변 던지기 할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가나다 순으로 하든지. 일단 정견 발표를 듣는 동안에 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정견 일단- 발표는 가나다 순으로 하고. 예, 정견 발표 가능한 예, 순으로 예. 하고 그렇게 그렇죠, 하시죠. 정견 발표를 그 하시는 후보 두 동안에 분한테 한번 말씀을 동의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두 분 후보자님들 어떻습니까? 예비 후보자님들. 소순상 교수님께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홍주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정견 발표 먼저 하시도록 하시죠, 뭐. 순서는 네. 어떻게 할까요? 정견 발표는 가나다? 예, 그렇게 예, 하시죠. 성함 성시에 가나 순으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홍씨라서 매번 뒤로 밀리는데요. 아니 토론을 하러 가도 그렇더라고요, 항상. 예, 예. 어떻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승인해 주신 거로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성함의 가나다 순으로 해서 소순창 교수님께 먼저 정견 시간은 몇 발표. 분입니까?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이동도 안 하고 있어서 원래 저희 오늘 이사회 시간이 원래 9시까지 돼 있어서 9시까지 끌면 안 되겠지요? 빨리 올라가서 쉬는 날 그냥 빨리 끝내고 효율적으로 하고 이제 댁으로 지금 댁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학교에 있습니다. 집에 가려면 지금 한강다리 건너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갈지 지금 막막합니다. 어제 통상 1시간 반 걸렸습니다. 통상 몇 분 정도 줬습니까 우리가? 예? 통상 한 몇 분 정도 드렸습니까? 글쎄요, 한 15분, 20분 편하신 대로 그냥 편하게 해라라고 저는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대로 귀하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하면은 또 어떤 분은 많이 하고 적게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럼 통상- 15분을 넘지 않는 식으로. 예, 통상 10분 정도 네, 이렇게 10분 해서 하니까 예. 그런 관리를 다 10분 하시죠. 에서 10분 정도. 예, 10분 예, 정도. 그럼 10분에서 약간 초과되는 것은 특별히 제가 제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예. 15분 내. 예, 15분 이내. 예. 네, 이내. 예, 그러면 손상 교수님. 네.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출마해서 선택을 받지 못한 건국대학교의 소수장이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는데 학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한 바입니다. 코로나도 있고 또 이게 직접 회원님들을 찾아뵙는다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죄인된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에 다시 재출마하게 된 것은 작년에
200여 명의 회원들이 지지를 해주셨고, 또 나름대로 학회에 또 뭔가 봉사를 좀 해야겠다는 그 열의가 있어서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주요 공약으로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기현 발표 내지는 공약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가 좀 더 대내외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될 그런 새로운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우리 선배 교수님들 또 회장님들 계신데,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학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역 학회들이 활성화되면서 특정 지역 학회는 우리 학회하고 상당히 좀 더 연대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지역 학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또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그런 학회이기 때문에 관련 지역 학회와의 연대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관련 지역 학회하고 연대해서 지방분권 문제랄지 그 이슈에 대해서 적절하게 공동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0년 이상이 걸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도 부족하지만 현 집행부가 또 관련 학회하고 연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지방사단체하고 함께해서 좋은 결과를 보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우리 지방자치학회가 관련 지역 학회와 연대해서 공동으로 문제 제기하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방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걸 할 때는 학회뿐만 아니라 지금 회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방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지방사단체와 좀 더 긴밀한 어떤 그 유대 연대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방사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그 방안을 준비 내지는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전주 완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지방 공무원 또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떤 그 역량 내지는 지방정부가 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하고 또 같이 협력하는 그런 지방자치 인재개발원과의 MOU 체결을 준비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행정학과가 지방에는 많이 소위 말하면 없어지고 새로운 대체학과가 신설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느끼지 못하는 비수도권의 지방대학의 현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지방행정론을 지방자치를 포함해서 좀 필수 과목으로 정부에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그러한 선거 공약도 한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마지막 대외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지금 매년 일본의 자치학회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저희들이 가고 한 해는 이제 일본에서 오고 하는 그 일본과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교류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좀 세부화시키고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원들만이 서로 교류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는 좀 그 지방 우리 학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그 유럽 지역의
좋은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교류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국의 버밍엄 대학의 지방자치연구소에서 한 1년 반 동안 다녀왔는데 그쪽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내용으로서 우리 학회 회원들에 대한 저변 확대 내지는 삶과 학문의 어떤 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학회의 정년 퇴임한 교수님들 또 공무원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을 했다가 퇴임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작년 올해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서 이제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이제 이런 정년 퇴임한 학회원들의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그 성과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연구했던 또 경험했던 그런 어떤 경험적 지식을 같이 이 학문적인 어떤 성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례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지방의원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꽤 계시고요. 또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특별 강연이나 특별 세션을 구성해서 이분들의 학문적 내용 그리고 또 지방 행정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같이 교류하는 그런 세션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희 학회도 두 번째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회원들 쭉 이렇게 선거권자들의 내용들을 리뷰를 해봤더니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학회 학문 후속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저희 학회에 가입해서 같이 학회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내지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학회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지금 학회원의 리스트는 약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그때마다 학회원들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분들을 좀 더 뭐 정확한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회원들을 좀 더 확충하는 것이 필요해서 학회 운영에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세 번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학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학회 사무국이 좀 더 저희들이 학회 차원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회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는데 사실 연말에 정산도 해야 되죠. 또 투표 이 관련 준비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물론 학회 사무국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회 사무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네 번째로 자치분권 운동과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회가 주도적으로 자치분권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또 지방사단체와 연대하는 그래서 학회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의 민관학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필요에 따라서 지방분권 운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정부 개정안에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에 지방 주민자치회는 빠져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홍보 또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된다면 두 가지의 어떤 저술 작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전환기적인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국가 운영 시스템이 새롭게 전환기적인 시대 속에서 뭔가 지방 분권형 국가 통치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그런 점에서 수도권 내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요즘 뭐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 대전 세종 이런 지역들이 초광역 지역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부족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초광역 지역 정부 구축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슬림화 그리고 국가 운영의 새로운 전환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환기적인 지방분 국가통치구조라고 하는 저술 하나 학회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보고 싶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학회 차원의 저술 작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저술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준비하고자 합니다. 잔뜩 공약은 많지만 이 내용들을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회의원님들의 지원 또 지지가 있다면 열심히 한번 해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네. 예. 박수 안 치도 되겠습니까? 박수 쳐야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 그 가나다 성시 때문에 계속 불리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우리 홍준현 교수님 정견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공유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021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 후보로 등록을 한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의 홍준현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크게 우리 학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했던 게 정말 이게 일부만의 임원들만의 또는 회장단만의 그 학회가 아니라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회원들이 모든 것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회원 주도의 플랫폼 학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회원 주도의 플랫폼 학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여기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고, 또 임원들만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다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학문의 공동체, 학문의 장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88년에 창립이 됐죠. 그래서 역대 회장님들 또 선배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지방자치 시대의 대표적인 학회로 우리가 발돋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정말 겪었습니다. 또 작년 1년만이 아니라 가장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우리가 지방 소멸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등장을 했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보가 우리의 지방 행정의 환경 속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난 1년간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환경들이 지방자치에서의 환경도 변화하고 있고요. 또 학회 운영에 있어서의 환경도 우리가 변화하고 있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에는 대선하고 지방선거도 있죠. 바로 그 점은 또 우리 지방자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전환점이 될지 참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학회 운영의 틀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저는 1년 동안 정말 이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 맞는가? 뭔가 새로운 방식의 학회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시대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기회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 학회가 한 차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회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그런 플랫폼 학회로 우리가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크게 일단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세 가지를 생각했고요. 모두가 참여하는 학회, 모든 것을 논의하는 학회, 함께 만들어가는 학회가 있고, 또 이러한 것을 보다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장치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학회 전용의 모바일 플랫폼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학회를 위해서는 4가지 제가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원로부터 신진 학자들까지 우리가 같이, 즉 세대를 넘나들면서 원로들로부터는 지적 경륜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신진 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도전 정신, 실험적인 정신을 연구로서 풀어낼 수가 있고요. 또 학교와 현장이 함께 논의하는 정책 이슈 토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역 학회에서 지역 이슈들이 그냥 지역 이슈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플랫폼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전국 이슈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요. 또 그 밖에 학문적 네트워킹 공간을 확대해 줍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모든 것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치분권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일회성으로 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기획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요즘 우리가 공론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디베이트하면서도 결국은 하나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학회에서도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자치학회는 지방행정적 관점에서 그렇게 논의를 해왔는데 이것을 좀 더 아젠다를 과학제적 접근으로 확장해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실전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고요. 또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구 그룹들을 만들자. 그다음에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 검증 작업도 해야 되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학회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아트멈 학회를 지향하는 것이고, 또 학회 학술 대회의 형식도 청중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양한 형태의 학술 대회 구성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회원들의 다양한 성과들이 있는데 우리가 회원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듬어주는 역할을 좀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anytime, anywhere 학회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그런 학회로 좀 만들어 보고 싶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식의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것을 보면요. 학회 원로부터 신진학자까지 지적 경륜과 실험적 연구의 공유는 저는 학회 원로들 또 우리 고문님들이 그냥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회를 보시고 또 특별 세션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원로님들이 보다 큰 주제를 놓고서 정말 디베이트를 하시고 그것을 신진학자들이 보면서 그 디베이트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학술 발표의 기회를 우리가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단순히 학회에서 학술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또 지방 공기업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학회에서 동시에 하되 이 워크숍이 좀 튜토리얼, 즉 학습형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세션도 우리가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의 유관 학회들하고 연합하는 장을 만드는데 단순한 연합하는 장이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학회가 갖고 있는 지역의 이슈들이 대부분 전국 이슈화 되지 않거든요. 관심을 못 끕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 공동학술대회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 이슈가 다 이 플랫폼 속에 들어와서 다시 그것을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고요. 또 학문적 네트워킹의 공간 확대로서 시도연구원을 보시면 시도연구원의 행정 분야 쪽, 행정 전공의 연구원들의 수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머저리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분들이 오히려 다른 시도연구원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드리는 게 굉장히 서로들 간에 윈윈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각 대학의 대학 연구소들이 행정 분야 대학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 대학 연구소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대학 연구소 연합 세미나도 우리 플랫폼 속에 가져옴으로써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것을 논의하는 학회에서는 우리가 자치분권의 주요 이슈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우리가 여전히 ongoing 이슈고요.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거에 했던 그런 체제 개편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정부 간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 또 재정분권의 이슈들, 또 자치경찰제 이번에 출범을 했지만 말들이 많거든요. 또 주민자치회 문제도 입에 빠졌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단 한 번의 토론과 단 한 번의 세션으로 절대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없고 이것을 우리가 공론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중 기획으로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학제적 접근에서는 지방행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방정치, 도시행정, 지역개발, 지방교육 이런 분야들이 점점 우리 학회에서 어느 순간 쇠퇴해 갔어요. 다른 학회들로 다 넘어가는 것을 제가 목도할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다시 끌어들여서 이 지방자치학회의 플랫폼 속에서 오히려 이런 연구들을 학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환경 변화가 우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연구 그룹을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대학이 없이 지방 소멸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의 문제, 그다음에 혁신 도시가 계속 만들어졌는데 혁신 도시의 문제라든가 국제 협력, 여기의 문제, 또 지방 행정 분야에서도 교수법이 낡은 교수법을 계속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젊은 연구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 지방선거 공약 검증 당연히 우리가 그때 가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만들어가는 학회라고 했는데요.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 위주로 이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통해서 회원들이 자유롭게 연구 모임을 만들도록 해주자는 것이죠. 그 밑에서부터 연구 주제가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학회 플랫폼으로 가져와서 연구 그룹이 형성되고 연구 참여자들을 구할 수 있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술대회 구성에서도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냥 그러니까 그 고정적인 논문 발표 세션이었습니다. 발표자, 지정 토론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 물론 필요한데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패널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토론회 장을 만들고요. 참여형 워크숍 같은 것도 우리가 함으로써 이게 배우는 것하고 교류가 함께 있는 그런 학술대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우수조례시상이 있고요. 학술상이 있고 공로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학술상, 공로상은 회원들을 위한 거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우수조례시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이것도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우리 회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에다 조금 더 더해서 좀 더 다양한 학회 회원들이 우리 학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 지방자치를 적용하는 것 정말 자부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대상으로
관련 공모전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회 전용의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바텀업 학회 운영, 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거, 연구 그룹의 형성, 이런 것은 그냥 단순히 학술 대회 있는 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 오프라인 틀에 맞춰서 온라인을 갖다가 거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주고, 그래서 블렌딩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 누구나 휴대폰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내가 학회에 접속할 수가 있고, 학술대회도 휴대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모바일로 언제나 어디서나 접속해서 연구 그룹도 형성하고 그렇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구 파트너를 내가 저 사람이 뭘 할지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여기서 파트너를 찾고, 또 학회 자체의 행사만이 아니라 회원들이 갖고 있는 각종 행사나, 또 특히 논문은 우리가 잘 아는데 신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학회가 뭐 그냥 나서서 우리한테 줘, 그럼 우리가 해줄게가 아니라 학회 회원들이 스스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그 참여자를 모집할 수도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의 마켓플레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저는 이제는 학회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방식이 최선인지에 대한 우리가 진지한 성찰을 하고, 앞으로 바뀌는 환경에 새로운 학회를 좀 만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많은 불평을 사실 해왔습니다. 제가 회원들을 만나면서 들은 얘기가, 회원들이 좀 동원되는 느낌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원이 주도하는 학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학술대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모이는 학회가 아니라 언제나 모이는 학회. 또 학회에 가면은 너무 엄숙하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학회는 저는 가서 지적인 플레이그라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학회, 또 이슈에 끌려가는 학회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하는 역할을 통해서 이슈를 선도하는 학회, 이런 학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제가 이번 차기 회장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이 플랫폼 학회는 이 모든 것을 회원 여러분께서 직접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진정으로 회원 중심의, 또 회원이 주인이 되는 학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렬 회장님이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정견 발표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이제 기호 추첨이죠, 회장님. 회장님 음성해 주시죠. 내가 음소거 돼 있나? 회장님 음소거 해주세요. 아래. 됐는데. 음소거 안 됐습니까? 음소거 해제를 음소거 해제했는데 금방. 지금 이제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들립니다. 예. 지금 제가 PPT를 급하게 만들었는데, 예. 이거 공유하려면 어떻게 하죠, 사무국장님? 첫 페이지 띄우시면 됩니다. 회장님 저희 사무국에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공유 드릴게요. 네, 사무국장이 첫 페이지 띄우세요. 첫 페이지. 괜히 내 혼자 만들었잖아. 힘들게.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첫 페이지 봅시다. 띄우세요. 첫 페이지. 사무장이 만든 걸 바로 씁시다 그러면. 첫 페이지만 띄우세요. 네. 자, 띄우는 동안에 우리 후보님 우리 두 분 교수님, 소순창 교수님하고 홍준영 교수님 어떤 순서로 누가 먼저 선택할까요? 이제 홍 교수님 먼저 하시라고 그러시죠? 이번에는. 아, 그럴까요? 그럴까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뭐 줄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왜 안 뜹니까? 잘 안 올라옵니까? 국장님. 이제 올라오네. 이거 제 거거든요. 답답해서 그냥 이거 올렸습니다. 그냥. 그냥 이거 씁시다 그러면은. 네, 그러셔도 되죠. 뭐. 보이니까요. 지금 잘 보이시죠? 예, 오늘 보이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게 왜 안 내려가노? 잠깐만요. 이거 이게 안 되겠어. 이게 왜 뜨긴 떴는데 왜 움직이질 않지? 아, 플레이를 해야 되나? 슬라이드 쇼로 되나요? 여기 회장님, 자, 이제 보입니까? 회장님, 예. 번호가 다 보였어. 벌써 보였어요? 다시 해야 돼. 이거 그럼 이거는 못 쓰겠네요. 네. 그럼 이거는 못 쓰고요. 우리 저 사무장님 만든 거 다시 올려주세요. 요 옆에 이게 안 뜨게 해야 돼. 옆에 안 뜨게 해야 돼. 그렇지. 요거만 보여.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색깔이 똑같네. 저는 색깔 다르게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있어. 누가 앞에 걸 뽑을래? 누가 이걸 먼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거라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 오른쪽에. 왼쪽. 홍 교수님. 홍 교수님? 안 들리시나? 예. 왼쪽, 저 불렀어요? 홍 교수님, 왼쪽, 오른쪽. 선택을 하세요. 아, 화면을 보고 화면 본 상태로 그냥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홍 우리 교수님. 서 교수님이 아, 이게요? 양보하셨으니까 먼저. 네. 이게 화면이 바뀌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좌우가. 그래서 아니, 근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고. 마우스를 선에다 하나 갖다 내 주시면 마우스가 그렇지, 있는 쪽 그렇지, 어느 그렇지. 쪽으로 할게요. 예. 그러면 국장님 마우스가 있는 쪽으로 해보세요. 하나에다 마우스 갖다 대세요. 예. 오케이. 자, 마우스 갖다 댄 것. 요거? 아, 국장님이 마우스 된 쪽으로 할게요, 그러면. 그래. 오케이. 여기 좌측이잖아. 요 좌측. 그러면 그럼 우리 뭐- 서 교수님 우측. 예. 네. 되겠습니다. 예. 내려가 보시죠, 이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아, 나왔습니다. 자, 요게 좌측이 2번, 홍 교수님 2번, 네. 예. 우리 소 교수님 1번. 예, 됐습니다. 네, 확인하셨죠? 네. 네, 고생하셨어요. 기호 출제는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예, 그러면 소순창 교수님이 기호 1번, 예, 홍준현 교수님께서 기호 2번이 되신 겁니다. 예. 아, 참 사실은 기호를 받기 전에 사실은 이사님들께서 두 분이 정식으로 후보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그렇지. 동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호를 받는 건데 뭐 기호까지 다 받았으니까 사실상 뭐 두 분 다 후보로 모든 이사님들께서 요거로. 아, 혹시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물어보시죠. 그럼 제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이사님들 두 분 후보자들에 대해서 추천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정해진 대로
소수장 교수님께서 기호 1번, 홍준 교수님께서 기호 2번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호 후보자가 정해졌는데요. 정책 발표회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오늘 기회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은 일반 회원님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접 대면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발표회를 통해서 좀 더 일반 회원들, 유권자들에게 특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또 더 적절한 분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취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분의 말씀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말까 저로서는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차기 후보자, 차차기 회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 발표를 일단 한다 또는 안 한다 한 다음에 다시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예. 회장님 제가 뭐 한 개 여쭤보고 갈게요. 그게 선거관리 규정에는 아직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이사회에서 정할 사항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닌가요? 예, 선관위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 다음 안건으로 사실은 제가 기타 사항으로 행정학회의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 텐데요. 네. 행정학회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따로 TF를 만들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규정 개정안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그 회원들께 설문조사도 해서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번에 전자투표를 통해서 회장을 선출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선관위원장님 주도로 말씀을 주시면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순전히 제 소견인데요. 네. 후보자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만. 근데 두 분 후보자가 동의를 해주셔도 네. 이미 이제 후보자가 등록이 됐고 기호 추천까지 끝났거든요. 예. 끝났는데 새로 선거관리 규정에 그런 걸 넣어서 이거 한다 그러는 것도 우리 선관위원들도 정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의견 하나 있습니다. 의견. 네. 네, 회 회장님 고생 많으신데 요 지금 얘기하는 논의는 네. 그 과거에는 우리 회장 후보자들이 전국 다니면서 자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장만 마련해주고 본인이 후보자가 하고 안 하고는 본인한테 맡기는 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제 우리 유권자들하고 접촉 시간을 우리가 선관위에서 마련해 준다라고는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해라 안 해라 뭐 이렇게 부담도 그런 기회를 한번 마당을 만들어 줬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내가 건의를 합니다. 예, 그 고모님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정하려면은 한 번 줄 것인가 이해해 줄 것인가 수단을 어떤 수단을 쓰도록 할 것인가 이게 선거관리 그렇죠. 규정에 어느 정도 들어와야 내년도에도 이게 하나의 준거가 되고 계속 이제 가야 될 텐데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 자체가 선거위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이게. 네. 제가 지금 그냥 가면 의사 진행 발언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후보자님들께서 한번 의견을 일단 내보시죠. 저 의견을 좀 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의견 들어가고 두 분 다 오케이 하면 우리 선관위원들을 급하는
그게 되는데. 뭐 저기 회원들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원론상으로는 뭐 저는 좋은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용 시기는요? 이번부터 하자 아니면 다음부터 하자. 뭐 다음부터 하는 거는 후보자인 제가 뭐 얘기할 그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번에 하는 것을 제안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뭐 두 분 중에 어떤 한 분이라도 그런 의견이 있으면은 우리가 선관위원회에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의견을 모아보는데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갑작스럽게 이게 참 이게 또 내년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에 따라서 또 선거관리 규정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또 제안한다고 또 그걸 득득 받아가고 또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위원장님. 네. 오늘 그 두 분이 선거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메일로도 보내고 또 우편함에 이어가지고 또 보내기도 하고 다 보냅니다. 이 오늘 했던 거는 이 동영상까지 회원들한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정해야 되겠죠. 지금 사무국장님 지금 이 회의 자료를 녹화하고 있지 않지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 좀 할까요? 예. 녹화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회의 녹화를 하고 자료가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고, 네. 이 회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네. 예, 홈페이지에 올리면은 우리 회원들이 전부 클릭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전자투표하고 안 하는 거 문제는 두 분 후보자의 합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요. 그리고 하혜수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이 얘기 하시는 것처럼 두 분 후보의 합의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그것도 한번 점검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모님,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전자투표는 이번 선거에는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큰 문제 아니죠. 예, 두 분께 벌써 이미 여쭤봤고요. 여쭤봤는데 도입하는 데 대해서 조금 신중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는 도입하지 않고 제가 이번에 논의하게 되면 다음번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규정을 아마 올 여름쯤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번 오시는 후보자들 당연히 그것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그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상입니다. 지금 일단 오늘 정할 거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정책 발표회를 할 건지 말 건지라는 것이고, 우리 선거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좀 뭐랄까 힘들었다는 말씀이시고, 저도 솔직히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혹시라도 두 분 중에 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선거 규정에는 없는데 이것을 지금 후보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의 제기를 하시게 되면 저도 그러고 위원장님도 그러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쭉 회원님들을 만나보면 선거 공약을 묻거나 이런 회원님들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지금 한국 행정학회, 정책학회, 지방자치학회
학기가 3번 이루어지면서 의원님들이 선거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한번 저희들이 한번 주제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양현철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팜플렛을 다 보내드리고 하기 때문에 굳이 또 정책 토론을 한다고 해서 회원들을 모여서 하게 되면 얼마나 모실지 그것도 좀 또 다른 이게 선거의 피로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우리 회원님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거나 또 그런 거라면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굳이 정책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한번 하면 어떨까? 지금 또 제가 이제 선거를 한번 해보니까 연말연시예요 지금. 연말연시라서 의원님들이요 바쁘고 또 이걸 한번 던져주고 또 한번 모입시다. 이게 어떠실지 제가 충분히 회원님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은 필요하나 지금 학회 선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이 있다. 전화를 드려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선관위에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의견 알겠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임시이사회를 열었을 때는 그 회원들이 위임을 한 회원이 70몇 분 있지 않습니까? 예, 79분. 위임을 할 때는 이 사람들 뭘 염두에 두냐면 임시이사회는 기호 추첨이고 그 후보자들 정견 발표 듣는 그 정도 선에 그걸 의식하고 위임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돼가고 이런 새로운 그중에 없는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가 정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데 이렇게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도 원래 대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 제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위임과 모든 그 지금 해석은 기존에 있는 현 상태의 규정 가지고서 모든 게 진행됐다고 진행된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까 그 전자투표도 두 분께는 적용되지 않는 다음번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정리를 했는 것처럼 이것도 두 분 정책 발표회를 바로 이 두 분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행정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좀 조심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만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그 현재 선거 규정상 정책 우리가 뭐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선거는 정책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다들 희망하고 있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점이 정책 홍보물을 오늘까지는 회원들한테 공식적으로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원들이 회원들의 정책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하게 되면 사실 회원들에게 제가 회원 중심이라는 얘기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게 회원들이 나는 그냥 동원되는구나, 이용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그게 사실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식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학회의 미래를 위해서 좀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고요. 정 안 된다면은 정책 홍보, 예비 후보 등록을 좀 빨리 해서 정책 홍보물을 미리 나눠줄 수 있는 그 회원들이 좀 숙지하고 그 후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논의를 해서 우리 회장님도 뭐 생각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사회든 뭐 어떤 식으로든 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좀 도의가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결정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정해졌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두 분께 적용되는 정책 발표회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일단 오늘 정하는 게 유일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만. 근데 지금 당장 두 분 중에 한 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신 반면 한 분은 좀 유보적이시라서 자체도 벌써 더 이상 진행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제일 중요한 게 위임의 범위를 좀 벗어나지 않나 싶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 소견으로는 오늘 이사회 사회를 맡은 제 소견으로는 이 세 번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결된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정책 발표는 하지 않고 어차피 지금 후보 등록이 됐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두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방법을 적법하고 여러 가지 정당한 방법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정책 발표회를 공식적으로 학회에서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결된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논의를 적극적으로 더 개발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 전자투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별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편 투표도 이제 굳이 나눈다면 이런 거죠. 대면 투표 또는 비대면 투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서 우편 투표도 일종의 이제 비대면이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지금까지 경험상 뭐 부정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착오라든지 사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고 이때까지 계속 인식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활용하고요. 그렇게 해서 엄정하게 그 투표 용지나 이런 걸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아무리 그렇게 등기 우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누락되거나 또는 이 주소가 확인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좀 미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이제 그런 문제를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현장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불편스럽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우편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은 이제 현장에 와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충분히 이 당선자와 낙선자가 확연히 구분될 만한 정도의 표차가 드러났는데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우편 투표가 이제 거의 이제 100% 또는 뭐 99%의 비중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우편 이 배달 사고의 그 우려가 이제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침 행정학회에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고 또 그다음에 굉장히 정확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차제 우리 학회에서도 이것을 도입하는 그런 한번 본격적인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시면 한번 들어보자. 아니 뭐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다 하시면 그냥 아예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걸 알고요. 뭐 내용은 뭐 사실은 뭐 벌써 어느 정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이렇게 그 몇 가지 필요한 조문만 삽입 또는 보완하면 됩니다. 보완하고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공직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이거든요. 특별하게 뭐 어렵게 이렇게 공부할 것도 없고요. 그냥 뭐 마침 또 행정학회가 미리 했기 때문에 뭐 적당히 그 규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크게 뭐 추가로 뭐 고민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께서 한번 만들어 봐라, 준비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번 2월 18, 19에 지금 예정된
그 동계대회에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올려라, 준비시켜라.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일단 의견을 좀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냥 동의합니다 하지 마시고 예. 왜 동의하십니까? 제 말씀에 다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예,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제청합니다. 제청합니다. 네, 전반적인 좋습니다. 네. 상황.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지금 행정학회로부터 얻어놓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장님 그거는 완성을 하셔가지고 아, 그럴까요? 지금 예, 굳이 2월달에 예. 결정을 알겠습니다. 주시죠.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학회원들한테 일단 조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도를 하고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로 하는데 예. 중간에 회원들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 정도는 한번 할까요? 예. 그것도 이제 학회원들의 어떤 그 중지를 모으는 예. 제도 개선의 중요한 정당성의 보완책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시행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네. 생각합니다. 시기도 목표도 일단 대충 일단 조문을 만든 다음에 그 확정 짓는 것은 행정학회 같은 경우 보니까 6월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8월이 되겠죠. 예. 학예 대회 때 그 조문을 확정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 일단 오늘 준비된 이사회의 안건은 다 소화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사님들 중에 또는 고문님들 중에 이와 관계없이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한 안건 외에 추가로 말씀 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비디오가 좀 시원찮아가지고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본인이 별로 배우님들 자신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요. 자신이 없어서 지금 흑백 처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이제 정말 중요한 차차기 회장 선거가 이제 바로 시작되는데 우리 하율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거 관리에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선거가 사실은 여러 차례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학회 마지막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아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좋은 분이 우리 학회를 잘 차차기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고 선거 관리에 좀 더 고생 많이실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공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정성을 좀 위배했나 싶어서 가슴이 전혀 그렇지 않고. 예, 그러면 어떻게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이것으로 그러면 오늘 이사회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제가 공지 마치기 전에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십시오. 조경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간사께서 지금 확진 때문에 자가격리 당해서 좀 여러 가지 차질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선거관리위원이신 김철회 교수님, 박노수 교수님, 우리 사무국장님, 임병빈 교수님, 양봉진 교수님, 하정봉 교수님 요 하면 이어서 우리 간단하게 좀 회의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는 마치더라도 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이사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다 나가주시고요. 요 줌 회의는 그대로 연결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